미디어 콘텐츠 사업팀의 정혜수선임이라고 합니다. 이름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랑 서울 산업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98년도에 처음 설비되어가지고 서울시랑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외부 기관이랑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포스가 17년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5년차 사업에 접어들었는데 현재 벌써 710개 팀이 되었고요. 멤버십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서울시에 속해 있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공공 MCN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포스 멤버십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1인 미디어 전문 인프라입니다. 1인 미디어 스튜디오라든지 편집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비와 또 외부로 대여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710개 팀이 벌써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가동률과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2주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나 아니면 스튜디오를 대여하는 데 금전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들 많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700~8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대여하기 힘든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전문 스튜디오 그리고 편집실들을 대여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킹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이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다른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노하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전문적인 자리가 없다 보니 앞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네트워킹 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와 자리들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으로는 교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같은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킹 행사 때 또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해 드리곤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일 발빠르게 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튜브 정책이라든지 회계 세무 쪽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실제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했던 크리에이터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노하우들을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리에이터 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1인 2인 공유 오피스 시설을 또 사무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유 오피스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누적 한 67개 정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19년도와 20년도 사이에 저희 한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콘텐츠 매출액이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오히려 저희 지원을 받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매출액이 23억 정도를 돌파할 정도로 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미한 저희의 지원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혜택은 수익 창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관심도 높고 또 호응이 제일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로서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다 보면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많이들 다가오실 텐데 저희는 외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홍보 수요를 크리에이터 분들의 콘텐츠 제작 수요와 매칭을 해서 그분들에게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불리고 있는 딜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는 본인들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수요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또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에게는 본인들의 사업이랑 기관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수요와 매칭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쪽 시설이나 또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육명이 크포 스타터 스쿨이라고 해서 크포는 아니지만 또 크포가 될 수 있는 예비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시민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1인 미디어 전문 스튜디오 6개실을 다 둘러보고 또 장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직접 교육해드리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교육을 듣고 나면 올해 연말까지는 또 스튜디오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사업으로서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금방 아까 전에 크포 혜택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들은 지식 자산화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하는 장면들을 다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는데요. 이 편집된 영상 완성본을 강좌로 개설을 해서요. 외부 교육기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그리고 서울런이라고 하는 외부 교육 플랫폼에 강좌들을 실제로 정규 강좌로 개설을 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무상으로 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43개의 강좌, 172개 차시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유튜브 교육 영상 조회수까지 합치면 수강생들이 또 45,000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시민분들에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좀 큰 성과를 낸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가 고잉온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암 경험자분들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그분들이 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또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차에 접어든 사업인데 실제로 작년에 CSR 필름 페스티벌에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같은 그런 단체들과도 협업을 해서 다양한 또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실제로 SNS 커머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1%에서 3% 정도를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으로 좀 대두가 되면서 저희도 크리에이터분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각가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아도바라고 하는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중국향 크리에이터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막이라든지 교육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캐돌린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 분의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실제로는 한국에서 유튜버 구독자가 3,0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와 아도바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는 2개월 만에 15만 명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팀에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 뵙고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단순히 일시적인 또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에이터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을 하고 이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볼 때 선희님 덕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선희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분들도 크리에이터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것들,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한계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 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함을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C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강필선이고요. 배우와 M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은 노하우 관련 채널이고요. MC 관련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면 더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텐츠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브랜디드 컨텐츠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혼자 촬영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제약이 많았어요. 제가 어느 공간을 섭외를 해야 되고 대관을 하면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좋은 시설에 대관을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고민들 때문에 하고 싶은 촬영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SBA 들어오면서 좋은 시설을 또 저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또 나아가서는 눈치를 안 보고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신감 있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SBA 들어와 있다고 하면 촬영을 오는 게스트가 생기면 그 게스트들한테 당당하게 여기 주소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오신 분들도 여기 와서 촬영하는구나 라고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의 콘텐츠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덕분에 콘텐츠 질도 좀 높아지고요. 이런 점들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SBA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뭐 연말에 한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참여하면서 제가 평소에 만나 뵙고 싶었던 유명 크리에이터나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공감대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나 혼자 하는 쪽이 아니구나, 또 함께 의지하면서 얘기도 하고 콜라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SBA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좋았던 게 이 안에 시설들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카메라 할 때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전문가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게스트나 뭐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촬영 전반적인 편집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앵글을 보는 각도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스 데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았던 게 저작권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저작권 관련 법률 내용들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따로 공부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분께서 알려주시고 참여하면서 저도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저 스스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를 찾아보지 않고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셔가지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명도 있고 뭐 뒤에 크로마도 칠 수 있고 하면서 제 영상에 못 넣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밖에서 촬영하다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조용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에서 브랜드들과 연결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들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처음 할 때처럼 혼자 했다면은 그 브랜디드 컨텐츠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처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하게 되니까 그 뒤에는 이게 기획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자신감이 붙으면서 보통 아마 유튜버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처음에 나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브랜디드야 하시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저도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막상 브랜드들과 제가 일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더 내 능력이 그냥 내 컨텐츠만 만들 때가 아니라 의뢰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 채널의 발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브랜디드 컨텐츠를 할 때 사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독자 수도 상관없고 채널의 어떤 그런 장르도 필요 없고, 대신 일단은 맞는 분을 알아서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저희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이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구독자가 적든 많든 당당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프로로서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칙을 정해놨다. 또 저희도 믿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돈도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속이 없다 보니까 소속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댈 점도 없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대상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빠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킹 행사가 이제 연말에 있는데 평소에 뵙지 못했던 크리에이터 분들과 다 같이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채널을 어떻게 키우고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는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같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사실 그래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였지가 원래 내 각오가 다시 다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과 발표들을 하셨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하셨구나, 그럼 저런 부분들은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를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들 제 채널에 좀 적용을 해서 제 채널의 이런 발전을 좀 고민을 해보는데 그 부분이 좀 크게 온 것 같아요.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고 선배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고. 크리에이티브 포스 소속에서 야생동물을 주제로 와일드 테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렬이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일드 테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야생동물, 제가 접근 가능한 야생동물을 주제로 영상을 지금 한 100편 이상 올려놓고 있고요. 꾸준한 업데이트보다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올려져 있는 영상을 시간 날 때 구독하시는지 영상 업데이트 주기보다
올려져 있는 콘텐츠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독자들은 좀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타겟이 성인이다 보니까 확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지금 올려져 있는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아동 타겟으로 새롭게 이제 리메이크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와서 유튜브가 갖는 메커니즘이나 그 시스템적인 것들을 이 크리에이티브 포스 통해서 제가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구독자도 좀 많이 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도 여기를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죠. 이 6층에 있는 시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서브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서브 채널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6층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크리에이터들한테는 6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공간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기본적인 촬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고 거기에 촬영 장비랑 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이제 촬영 장비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그것들도 중간에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장비를 이제 무상으로 빌렸으면서 컨텐츠 제작이 좀 수월해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브랜디드 컨텐츠를 서포트해 주는 거. 이게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이 크리에이티브 포스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채널들 성격에 맞게끔 기업들을 매칭해주고 그 기업들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주면서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브랜디드 콘텐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그 채널들이 경제적인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뉴스 앵커로 활동하다 지금은 인공지능 앵커를 만들고 있는 AI 파크 대표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영상에서 초능력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갖는 언어적인 장벽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극복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저희 인공지능 앵커, 인공지능 아바타가 지금 이 시간 누군가 문자만 입력하면 바로 뉴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도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나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뭐 다양한 세계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아나운서, 인공지능 아바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이런 초능력을 갖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SBA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또 사업성을 인정받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에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스타트업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됐고 정보산업진흥원의 스마트 콘텐츠 지원 사업 그리고 SBA에서도 뭐 다양한 사업들을 또 따냈고요. XR 실증 지원 사업도 있었고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대기업 연계 인공지능 기술 협업 사업 이런 것들을 따냈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만 해도 7개 정도 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건 이 비즈 크리에이터단에서 굉장히 저희들을 계속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빌려서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도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저희가 1위 대상을 탔습니다. 최우수상, 이름은 최우수상인데 대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마포 비즈니스 센터에서 또 1위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에서도 저희가 미래융합 연구 과제에서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도 이렇게 수상을 하고 최근에는 또 처음으로 저희가 투자 유치까지 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10월 28일에 비즈 크리에이터단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임대료 걱정에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고 그렇게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상암동에서 많은 그 미디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의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부분, 교육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허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년에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개발하고자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입교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딱 6개월 정도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비즈 크리에이터단이라는 이 지원 사업에 저희가 합격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작년 10월 28일 날짜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시간부터 저희가 이 입주 공간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공간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나 교육이나 또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도 제공해 주시고 계시고, 심적으로도 저희 같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 기댈 데가 많지 않은데 서울산업진흥원에 이렇게 관련 운영진들이 저희를 많이 이제 케어해 주는 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10월 28일 날짜도 잊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비즈 크리에이터단 그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로 기뻤을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비즈 크리에이터단은 일단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함께하는 그 크리에이티브 포스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SBA에서 운영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컨텐츠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인데요. 이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컨텐츠 크리에이터하고 협업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정보도 공유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러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즈 크리에이터단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건 앞서 말씀드렸던 입주 공간입니다. 입주 공간을 3년간, 최장 3년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상암동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특화된 공간의 그 중심에 있어서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나 이런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고, 이로 인해서 그 혜택을 주신 것에 대한 또 보답, 신뢰로서 또 사업에 대한 성공으로서 증명해 줘야 되는 것들이 또 하나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이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분기마다, 그러니까 총 1년에 4번 멤버들을 이제 그 지원을 받고 멤버들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예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통의 장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또 그냥 그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사업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6층에 혹시 여기 1인 창작실 가보셨어요? 스튜디오? 가보셨죠? 그 공간도 굉장히 전문성 있는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에 대한 꿈은 늘 꾸고 있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현실로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빌린 만큼 갚아야 하는데, 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말 그대로 산업을 진흥시키는 이런 기관에서 꿈을 좀 쉽게 갚을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막막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서울산업진흥원에 문을 두드리고 계속 문의를 하면서 정보도 얻으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하다 보면 언젠가 막연했던 창업에 대한 꿈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점점 꿈을 향해서 현실로 다가가면서 열심히 창업을 하고 있는데, 제 이 말이 언젠가 또 영상으로 남겨지고 누군가한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증명시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AI 파크가 또 그것을 현실로 증명해 드리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무적으로 저희들을 대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족처럼 좀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그 안에서의 또 그 팀워크 안에서의 또 분위기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 기관이지만 물론 저희하고 스타트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정말 그 한결같이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걸 또 믿기 때문에 서로 간의 믿음 덕분에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요청하고 또 그렇게 협업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도 좀 자랑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서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꿈을 현실화하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주식회사 이선화의 대표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수출 기반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30살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출 관련 사업들을 현재 SBA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면서 쇼핑몰에서 좀 더 효율적인 판매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많은 초보 기업들, 제조업체들, 유통업체들이 좀 더 인력이 부족해서 좋은 제품들을 팔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가 쇼핑몰 운영 대행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세렉트 등의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부서 중에 마케팅 부서가 존재하는데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업무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튜디오라던가 카메라, 방송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SBA 센터를 통해서 많이 해소해서 좋은 결과값들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필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사업체가 직원이 출근할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BA 센터에 비즈 크리에이터단에 선정되어서 들어와서 같이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회의실 공간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 같은 공간 이런 부분에서 물질적인 지원들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네트워킹 같은 경우도 SBA 센터의 유능한 대표분들과 그리고 크리에이터 포스라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여러 가지 좋은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사업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주실 크리에이터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크리에이터 포스 소속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참여해서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네트워킹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쇼핑몰에 물건을 제공해 주실 서울 메이드 아니면 서울 상품들 같은 걸 홍보해 주실 여러 가지 제조사, 유통사 대표님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업이라는 게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기반 시설들 아니면 인맥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SBA 센터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형성할 수 있었고 다른 분들도 이런 정부나 기관들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꼭 잘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능한 인재들을 뽑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같이 스타트업들이 많은 인건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유능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즈 크리에이터단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조금 더 영상을 편집하기 쉽게 교육해주는 영상 관련 콘텐츠 아니면 이커머스 관련돼서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이커머스 관련 교육 콘텐츠 혹은 기업들이 의뢰를 하면은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중간에서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드리는 징검다리 역할들의 네트워킹 등 여러 가지 사업들과 교육들이 비즈 크리에이터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BA에서 시설을 주시고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저희한테 뭘 바라고 하기보다는 다 같이 성장을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가 어디 혼자서 크다 보면 닥칠 문제들을 여기서 또 해결해 주시고 제가 전문적인 질문을 할 데가 없어요. 근데 SBA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그분들께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의지도 되고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둥지를 하나 만들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SBA가 그 둥지가 돼서 저희가 브랜디드 컨텐츠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제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들한테 기회를 지금처럼 주시면서 의지할 수 있게끔 둥지를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프라이드를 갖고 제 채널에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서 못 해볼 일들을 얻게 됐어요. 그걸 정말 저한테 큰 수익이거든요. 뭐 돈을 떠나서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은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아오셔서 도움도 얻으시고 함께 재밌게 유튜브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에이터잖아요. 창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재밌게 그렇게 영상을 즐겁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크리에이터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규제가 없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은퇴한 분이 됐든 연령의 제한이 없고요. 영상에 대한 이해력만 조금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꿈만 꾸지 마시고요.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이선화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동남아시아라던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한국의 물건들 아니면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을 한국에서 발굴하고 이 물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 신남방 지역으로 많이 잘 수출이 되어서 한국과 해당 국가들 간에 좋은 교류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이미 그 바람은 불고 있고 그 바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2 벤처 붐이라고 하는 창업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세게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앞에서 고민만 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앞에 풍차를 단다라는 거죠. 스타트업은 바로 그런 풍차를 다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풍차를 다는데 힘을 보태주신다면 정말 멋진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이 말씀이 꼭 증명이 될 수 있게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17년도부터 해서 지금 5년차 사업에 접어든 크리에이티브 포스인데 벌써 710개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모집을 하고 또 양성을 하고 할 테니까 최대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테니 주저하지 말고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대외 기관이라든지 외부 기업분들도 저희와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모색을 해볼 테니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